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24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세 번째 우주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발사는 연구나 시험 목적을 넘어서 실제 활용될 실용위성이 실리는 첫 실전 발사인 만큼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준비가 한창인 나로 우주센터를 장석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24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돕니다. 조립동에는 누리호 1단과 2단이 결합된 상태로 대기 중이고 지난 1일부터 누리호에 실릴 위성들이 하나둘 나로 우주센터에 도착해 3단에 탑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리호 1, 2차 발사는 시험 비행으로 위성 모사체나 성능 검증 위성들을 탑재했다면 이번엔 실제 사용될 실용 위성을 싣고 비행하는 첫 실전 발사입니다. 3차 발사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이런 실전적인 걸 바탕으로 상용 발사 서비스에 가능해서 이제 한 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고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 발사체는 카이스트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로 빛과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상 레이더로 2년 동안 지구 관측을 시행하게 됩니다. 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셋도 세계 최초로 4기가 편대 비행을 하며 우주 날씨를 관측합니다. 또 우주 방사능과 기상, 우주 쓰레기 등을 관측할 부탑재체 등 모두 8기가 20초 간격으로 목표한 궤도에 정확히 올려야 합니다. 많은 위성들을 탑재를 하고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 해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호의 민간 이전도 이번 발사부터 본격화됩니다. 당장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부터 이끌어야 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기업으로 참여해 노하우를 전수받게 됩니다. 실패와 성공을 거듭했던 누리호의 세 번째 비행. 연구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철저히 점검하며 또 한 번의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용급 위성 발사체로서의 첫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TJB 장석영입니다. 올해부터 돌봄과 교육이 합쳐진 늘봄학교가 전국 최초로 대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 시간을 늘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취지인데요. 이제 시범 운영 2달을 맞았는데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도 있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미술과 음악, 체육 등 다양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늘봄학교로 기존 방과 후 오후 5시까지이던 돌봄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늘었습니다. 대전을 비롯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대전은 20개 학교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2025년 전 학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범 운영 2달을 맞아 대전형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교직원과 시민 110명이 참여한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 정책 확대를 반기고 있습니다.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자녀를 맡기면서 삼시세끼와 간편식이 제공되는 데다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해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대부분 학원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늘봄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하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한층 더 마음이 가볍고요. 하지만 돌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전담 인력과 공간 부족, 학교와 교사들의 추가 업무 가중 등 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해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전교육청은 과대 과밀학급의 초과 돌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거점형 교육기관 설치, 방과 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강사 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다양하고 내실 있는 늘봄학교를 운영해서 우리 전국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늘봄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늘봄 사업이 교육의 질과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음주 사고에 대한 경각심에도 지역 내 음주운전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사고 이후 4월 한 달 집중 음주 단속 결과 227명이 면허 정지 이상으로 적발됐습니다. 주간에는 대전 지역 스쿨존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는데 모두 54명이 적발돼 낮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충남에서는 353명, 세종에서는 38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 양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처벌 촉구 서명운동에 나서 현재까지 2,6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윤창현 의원이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음주운전자의 면허 영구 박탈과 차량 몰수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에 이어 연휴까지 겹쳐 나들이 계획이 많아지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도 계속돼 심할 경우 피부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군 발암물질 자외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출 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데 차단제 사용법과 기능을 이중선 객원 의학 전문 기자가 직접 설명해드립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각종 가족 행사로 바깥 나들이 나갈 일이 많아지는 5월. 청명한 날씨도 계속되면서 이달 들어 충청권의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강한 햇볕도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자외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단순 피부 화상과 노화를 넘어서 피부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암은 보통 서양에서 주로 발병하는 암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한국에서도 피부암 환자가 5년 사이 40%나 증가해 2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야외 활동이 아무래도 옛날보다도 많이 증가되니까 그래서 태양과 노출 시간도 많고 또 피부암이라는 거는 현재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축적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피부암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자외선은 크게 A, B, C로 나뉘는데 오존층에서 걸러지는 C와 달리 A와 B는 직접 피부에 닿아 DNA를 손상시켜 발암 위험을 높입니다. 이 같은 자외선 A와 B를 차단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시 꼭 발라야 합니다. 제품에 써 있는 SPF 지수는 숫자 10당 2시간 30분에서 3시간가량 자외선 B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또 숫자 옆에 있는 플러스가 많을수록 자외선 A 보호 효과가 뛰어납니다. 한 번 바른다고 하루 종일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 한번 발랐다 그러면 오후에 한번 다시 발라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효과가 좋고 남성은 손가락 2마디, 여성은 1마디 반 정도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더라도 낮 12시에서 3시 사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모자, 양산 및 겉옷으로 최대한 피부를 가리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중선입니다. 을지재단은 대전 현충원에서 유가족과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 범석 박영하 박사 10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고 박영하 박사는 6.25 직후 의대 동문들과 의용군을 조직해 군의관으로 평양 탈원 작전에 참전한 데 이어 을지재단을 설립해 의료 공익화와 국민보건의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2차례 수여받았으며 지난달에는 현충원 이달의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